경축의 밤입니다. 열병식에 참가한 열병부대 지휘관 전투원 동무들, 청와대는 남북 간의 여러 합의 사항들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예, 앞서 설명드린 대로 북한이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을 가졌습니다. 눈에 띄는 부분이 여러 군데 있었는데요. 일단 열병식이 열린 시간부터 희한하죠.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그 0시, 0시부터 3시까지 광장에 2만 명의 군인이 모여서 행진을 한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은 상당히 감성적이고 유화적이었습니다. 한 25분 동안 진행이 됐는데 어떤 형태의 전쟁에도 다 상대해 줄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공격하는 일은 없다. 이거는 미국이 하는 얘기로 들려요. 그리고 남한 얘기를 할 때는 사랑하는 남녘동포라고 강조하면서 코로나를 함께 빨리 퇴치하자 이런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 연설 뒤에 등장한 신형 무기들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신형 ICBM을 출현시켰고 신형 SLBM도 등장했고 신형 방사포도 그러니까 무기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이러니까 헷갈리는 거죠. 연설을 보면 평화 메시지 같은데 무기들을 보면 더 증강된 어떤 전력을 과시하는 것 같고 참으로 아리송한 한밤중의 열병식 이분이 해석해드리겠습니다. 국립외교원 김준영 원장 어서 오십시오 원장님. 네. 아니 일단 시간이 미스테리예요. 네. 밤 12시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일단 저도 뭐 제 해석이 맞는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전제를 먼저 깔아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제 생각에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텐데요. 워낙에 중요하고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극적 효과를 누리는 것 같고 그 극적 효과 속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조명들을 사용해서 극적인 효과를 누리려면 밤에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날짜의 시작을 이 중요한 것을 의미를 틀어드리는 게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타트 0시. 굉장히 신성한 바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이것부터 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고 싶은 뭔가 결심하는 결연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12월 31일에서 1월 1일 넘어갈 때 10초부터 0시에 종치듯이 네. 그런 의미일 수도 있다.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저는 이제 밤에 한 걸 두고 뭐 말씀하신 대로 불꽃놀이도 하고 드론도 띄워서 뭐 LED 뭐 보여주고 하려면 밤이 맞긴 맞는데 그러면 6시에 할 수도 있고 7시에 할 수도 있는데 왜 12시일까? 네. 결국 미국 당신들 보라고 하는 거야 뭐 이런 메시지를 담은 건 아닌가라는 의심도 했거든요. 그거 조금 뭐 그렇게까지 해석한 거는 조금 과합니까? 더 나은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그런 메시지를 따라 나오는 구체화되는 메시지나 있었으면 모르는데 아까 같이 선제 공격 안 하겠다는 정도는 굉장히 구체적이라기보다는 원칙을 표명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판은 자기들이 부수지 않겠다. 전쟁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전체 원칙, 일반 원칙 북한이 하고 있는 것들 얘기하지만 구체적으로 당신하고 만나서 비핵화를 하겠다든지 어떤 걸 달라든지 평화 체제로 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따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미국과 시간과 맞춘 건 조금 거기까지는 아닌 것 아니라고 같다고 일단 저는 보시는 생각합니다. 거예요. 저는 7월에 지난 7월에 김여정 부부장이 했던 담화문 속의 한 구절도 생각이 났어요. 그때 뭐라고 한 게 있었냐면 개인적으로 미국의 올해 독립기념일을 담은 DVD를 꼭 갖고 싶다. 아니 김여정 부부장이 저 얘기를 왜 하지? 뜬금없이 혹시 이거는 미국에다가 뭐 대화하고 싶다는 얘기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 아니야? 그때 그렇게 해석도 했었거든요. 근데 어제 그 토요일에 열병식 보니까 미국의 독립기념일 행사가 코로나 중에 이렇게 크게 열렸잖아요. 결국 그거 얘기한 거 아닌가? 저는 그거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측면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보시면 드론 띄우고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서구적인 느낌, 북한적인 느낌보다는 맞아요. 그런 것들이 좀 있었고요. 당시에 저는 그때 김여정의 발표문을 가이드북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북한의 생각을 담은 가장 7월 담화문이 7월 10일 날 했던 거죠. 그게 미국의 단체에서 굉장히 잘 나와 있고요. 예. 그때 김여정의 DVD는 제 해석에서는 미국이 양보를 구체적으로 한다면 DVD로 가지러 갈 수도 있다라는 그걸로 해석하셨어요. 해석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그걸 미국이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안 간 것이고요. 그러나 동시에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처럼 북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그다음에 어떤 체제인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대내외적인 메시지를 확실히 하는 뭔가 다지는 그러한 것들로 보고 싶습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하지 않아요?
코로나 와중에 마스크도 안 쓰고 2만 명이 모여서 행진하는 거를 어떻게 하지라는 사회적인 비난, 세계적인 비난이 있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국도 봐라. 미국도 저렇게 했다. 그거 잊지 마시오. 우리 비난하지 마시오. 이런 메시지로도 좀 들리는데요. 예, 그거 플러스 북한은 이 직전까지 예를 들면 이제 국경에서 사살 명령이 있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특히 마스크만 안 껴도 바로 투옥되는 정도의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통제와 이제 처벌을 했었는데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연설 중에도 나옵니다. 극복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들을 과시하는 그동안의 고생 후에 우리 극복해간다, 극복한다라는 메시지도 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극복했다. 네. 원래 마스크 안 쓰면 잡아갈 정도였는데 지금 다 벗고 수만 명이 지금 모였다. 이걸 보여주는. 오케이. 자, 이제 시간에 대한 부분이었고 두 번째 궁금한 거, 눈에 띈 거. 열병식에 선보인 무기들입니다, 원장님. 네. 일단 행진하는 병사들의 군장도 달라졌어요. 개개인이 전부 통신기 얼굴에 찬 거 보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통신기 차고 있었고 총도 러시아제 신형 소총이라면서요. 네네. 굉장히 좋은 소총 들고 있었고 거기다가 세계 최대 규모의 ICBM, 신형 SLB, 이제 이거는 대륙을 건너가는 거니까 대미국용이 될 거고 또 그 뭡니까 신형 방사포 네네. 이거는 이제 대남한용 우리나라에 대한 게 될 거고 이런 것들 등장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예, 일단 굉장히 잘 치밀하게 계획되고 수위를 조절한 것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을 쏘거나 실험을 했더라면 이게 이제 전체판이 깨지는 것인데 그렇죠. 그럼에도 자기들은 충분한 억지력을 갖고 있다. 마지막 결정적으로 우리가 전략 무기들 억지력을 갖고 있다는 걸 또 마지막에 방점을 연설해서 찍었단 말이에요. 찍었죠. 그러니까 우리 이 정도로 있다. 네. 사실 이거는 억지력이라는 것도 밝히면서도 이 회담이나 또는 앞으로의 자기들의 체제 보장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것이 결국 북한이 자기를 지키는 수단이 될 것이다. 우리는 급한 게 없다고 확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선제 공격 안 하겠단 말을 한 거. 예, 예. 이거는 그러니까 건드리지 않으면 우린 이거 쓸 일 없어. 없다. 그리고 하지만 우리 이렇게 많아. 맞습니다. 북한이 아까 말씀하신 김여정을 포함해서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네. 미국의 적대시 정책에 대한 억지력의 차원에서 전략무기고 핵무기지 네. 우리가 선제 공격한 일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미국 쪽에서 얘기하는 북한에 대한 제재나 또는 북한이 핵을 가지지 않아야 된다는 데는 정당성에 대한 반대 논리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걸 이번에도 밝힌 것이고 그만한 능력은 있다. 안 쓸 뿐이다. 이렇게 무시하지는 마. 네, 그렇죠. 우리 있어. 이제 이걸 보여주면서 네, 네, 하지만 네. 쓰진 않을 거야. 네, 네. 아.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모든 단계의 무기를 잘 갖춰져 있습니다. 네, 네. 사실 지금 ICBM이나 SLBM 같은 경우 대륙간 탄도탄이나 예. 또 그 잠수함에서 쏘는 것 같은 SLBM, 것들은 SLBM은 사실상 능력은 실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지금 11축이나 되는 ICBM 가장 큰 건 나온 것 중에 세계에서 제일 크다면서요. 제일 크다는 건데 근데 그 전에 나왔던 화성 15도 미국의 13,000km니까 네. 사실상 미국의 어느 곳 쪽에도 더 거리는 필요 없는데 네, 사실 네. 그래서 이게 전시용일 것인지 실제로 성능이 가능한 것인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SLBM 같은 경우는 크기가 커졌습니다. 네. 그래서 신형 잠수함을 건축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을 거라는 해석도 있고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실험을 중단한 이후에서는 확실한 성능을 검증하기 좀 힘듭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테스팅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에서는 아직 뭐 그게 정말 다탄두인지 진짜 날아가는 건지 이거는 모르지만 이 가지고 있다는 것까지 보여주는 데서 수위 조절을 그래서 했다는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네. 실험으로 가지 않고 보여주는 것까지만. 자, 다음 해석이 필요한 게 이제 김정은 위원장 연설입니다. 뭐 25분에서 30분 정도 했으니까 이제 그 안에 인민들한테 하는 말이 있었고 미국한테 하는 말이 있었고 우리 남한한테 하는 말이 있었고 다 있었어요. 김준영 원장은 어디에 제일 주목하셨어요? 저는 인민한테 대한 얘기가 가장 주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인민들한테. 아까 잠깐 소개가 됐습니다만 네. 12번이나 고맙다고 네. 얘기한 것은 역시 김정은 위원장도 이 세계 지도자들의 유행을 감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행이요? 예, 무슨 그게 유행? 바로 감성이거든요. 감성.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스트롱맨들이 나와서 강력한 권위주의를 보이는 것 같지만 네. 그것 역시 분노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삶에 대한 뭐 바이러스부터 포함해서 경제 그게 이제 기층에 있는 국민들의 분노를 나쁜 쪽으로 이용하는 것이 선동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스트롱맨들 특징. 스트롱맨들의 특징인데 네. 또 반면에 예, 예. 국민들의 마음을 만져주는 일종의 감성이 있거든요. 예. 그 감성주의가 사실 굉장히 이례적이지만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사실 우리한테 볼 땐 친서도
톤이 그랬고요. 과거에 중국 관광객들이 들어와 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도 가서 사과를 했고요. 또 얼마 전에는 경제 5개년 계획 실패를 자인하고 네. 미안하고 고맙다고 얘기했고요. 네. 이런 것들을 보면 다가가는 감성 이미지 이런 것들의 세계적인 조류를 좀 같이 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계 지도자들의 감성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다. 예. 함께하고 예. 쫓아가고 있다. 조금 확대하면 6월 12일 날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정상국가라는 비전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상당히 영향을 끼치고 있고요. 때로는 그것이 일종의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이고 어떤 면에서 어떤 규범 안에서 행동하려는 것도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 눈물 흘린 거는 어떻게 보세요? 눈물 흘린 거? 그 보니까 녹화 중계를 틀어주는 거 보니까 뭐 김정은 위원장도 울고 관중들도 울고. 근데 최고 존엄이잖아요. 북한에서는 신 같은 존재 아닙니까? 신이 운다? 아, 우리의 최고 존엄이 그 강해 보이는 최고 존엄이 운다? 이거 되게 이례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최고 존엄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본인은 그 최고 존엄도 눈물 흘릴 수 있는 인간적인 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정은 리더십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와는 다른, 그렇죠. 할아버지와는 다른. 그렇게 다가가는 게 실제로 효과가 있고요. 그 전에 있던 일종의 그 소위 말하는 백두혈통행과 철권 통치로만은 네. 국민들을 붙잡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자각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 인민들한테 이제 그렇게 말하고 이 남한을 향해서는 사랑하는 남녘 동포들이라고 부르면서 빨리 코로나 퇴치하고 두 손을 같이 잡는 마주 잡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사실 가장 최근의 남북관계 이슈라면은 해양 공무원 피격 사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 국감에서 한참 그것으로 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이 와중에 그 부분은 전혀 의식하지 않았다고 해야 되나요? 이런 얘기를 한 거 보면 일단 그 성격상 그 이제 그에 대한 얘기를 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고요. 북한으로 봐서는 한 번의 큰 사고와 나름대로 큰 네. 사고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희도 뭐냐면 예, 그 사고를 두 번 더 짜는 게 아니고 실상을 예. 같이 조사해서 알자는 그렇죠. 것이 않습니까? 진상규명.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결국 이거를 듣고 싶은 희망적 사고가 작동하면 우리한테 뭔가 메시지를 준 거 아니냐고 그건 생각이 좀 다릅니다. 저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대원칙 아까 선제 공격을 예. 하지 않는다는 예, 것처럼 예. 우리한테 평화를 바란다. 예. 그다음에 남한과 통일을 바란다. 손잡을 예. 날을 바란다는 것이지 지금까지 있는 구체적인 부분에서의 남한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그다음 구체적인 제안이 담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하. 2018년에 신년사에 보면 평창 올림픽에 대해서는 사변적인 얘기를 하고 구체적인 게 그래 나와요. 구체적인 얘기 나왔단 말이에요. 나와요. 비핵화라는 그런 예. 부분이 안 담겼기 이번에 때문에. 하나도 없네요. 그렇죠. 그런 실제적인 내용이 따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과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나 나쁜 것은 아니지만 네네. 이게 마치 대화의 제스처를 보는 건 좀 무리한 해석이라고 보여져요. 제가 오늘 아침에 조간신문들을 쫙 펴고 다 비교해보고 왔거든요. 네, 근데 네, 이제 그러셨어요. 어떤 곳에서는 화해의 제스처로 보는 곳도 있고 또 어떤 곳에서는 그 반대로 전략 무기 내보인 것에 방점을 찍은 곳도 있고 막 이랬었는데 그러니까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건데요. 뭐 저도 그렇긴 하겠습니다만 조금 가능한 객관적으로 보면 전체 뜻은 나쁘지 않지만 예. 구체적으로 지금 문을 열고 나오니까 이걸 하자는 것은 그것까지는 아니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 대해서도 우리에 대해서도. 예, 맞습니다. 네. 아하, 그 정도로 그러니까 원론적인 수준으로 그냥 보시는 거군요. 연설은. 네, 네. 오히려 인민에 대한 메시지가 저는 제일 대내적인 강하다. 메시지가 훨씬 더 크고요. 대내적인 예. 게. 그 불꽃놀이하고 드론 이것도 역시 미국 보라는 것보단 대내적인 게 크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로 코로나 제로가 맞을까요? 완전히 뭐 유럽 같은 상황이거나 네, 또는 네. 미국 같은 상황이 아닌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게 됐으면 아마 저렇게 못했을 겁니다. 못했을 그렇지만 거다. 완전히 제로로 만들어낸다는 것도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데 이제 북한의 경제나 이런 대외적인 관계 사상 거의 철통 봉쇄를 했기 때문에 예, 예. 그런 방법으로 아마 돌파를 하는 것 같긴 합니다. 한 30초 남았는데요. 북한 입장에서 볼 때는 트럼프가 되는 게 낫습니까? 바이든이 되는 게 낫습니까? 북한도 헷갈릴 겁니다. 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사실 빨리 다시 한번 만날 수는 네. 있겠지만 트럼프에 대한 신뢰가 그동안에 회담장에서는 약속을 하고 뒤에 이런 실행이 없었기 때문에 맞아요. 의심하는데 과연 바뀌었다고 그러니까 재선되었다고 네. 할 수 있을까의 문제인 것이고 사람이 바뀔 수 예. 있을까요, 문제? 바이든은 과거에 페리 프로세스 때 이제 상당히 접근을 했었는데 실무진이 작동을 하면 네. 사찰이라든지 검증을
따지고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또 골치 아프고 민주당이니까 또 인권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헷갈릴 겁니다. 헷갈릴 거예요. 네, 준비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 나온 메시지도 다 그냥 원론적이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원론적, 예. 오케이.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준영 원장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